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주현미 오베셀입니다. 오늘 멀리서 오셨습니다. 전라도 광주죠. 손혁수 작가님을 모시겠는데요. 이분은 걸으면서 메모하는 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게 돼서 너무너무나 기쁘고요. 글빛 혁수라는 필명을 가지고 계신데요.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글빛 혁수라고 하면은 옆에 계신 글빛 현주 코치님의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빌려서 쓰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제 이름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. 처음에 제 이름은 손혁수라고 말을 했는데요. 남들한테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전달이 잘 안 됐어요. 항상 성혁수요? 손혁수요? 이런 식으로 자꾸 되묻는 바람에 그때마다 손혁수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좀 트라우마로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, 그래서 글빛 혁수라고 딱 말을 들었을 때 이거다 라는 생각을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역시 부르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남매네요, 남매. 글빛 현주, 글빛 혁수. 꼭 남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작가님하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작가님이 쓰신 공적, 모든 순간마다 선택은 옳았다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. 작가님이 공동저서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어떤 계기인지 이유를 좀 부탁드릴게요. 자이언트에 처음 들어와서 글쓰기 강의 듣고 책도 보고 작가들을 만나는데 혼자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혼자 써왔잖아요. 근데 쓰다가 말다가 자꾸 반복이 돼서 다른 작가분들 글 쓰는 것도 보고 또 강의도 듣고 하니까 같이 나도 써보면 참 좋겠다. 그렇게 해서 부담 없이 처음에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. 네, 부담 없이 공동저서에 참여를 하게 되셨네요. 그렇다고 하면은 공동저서를 3권씩이나 쓰셨어요. 함께 작업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게 그 자이언트 북 컨설팅 그 글쓰기 모임, 책쓰기 모임에 들어오게 된 게 가장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. 내가 책을 쓰고 싶은데 혼자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, 그리고 또 사람은 혼자 또 살다 보니까 너무 쓰다가 말다가 누가 뭐 쓰라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, 그런데 여기서는 다 이제 수십 명 작가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글을 쓰시고 하는 걸 보면서 또 나도 같이 손잡고 글을 쓰게 되다 보니까 나도 저절로 글을 쓰게 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. 역시 공저라는 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그래서 공저를 8권이나 출간했는데 혁수 작가님도 3권 출간하고 앞으로도 또 계속 공저를 출간하실 예정이시잖아요. 뭐 개인 저서도 물론 쓰실 거고. 근데 이 책이 모든 순간마다 선택은 옳았다 책이 정말 예뻐요. 정말 예쁘고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작가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매 순간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매 순간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, 왜냐하면 미래는 모르니까. 근데 그래서 젊었을 때는 20대까지는 30대까지는 그런 게 몰랐는데 40대는 50대 되고 나니까 뭘 하나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. 선택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. 힘들다 보니까 이제 너무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결정장애처럼 막 이게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, 그래서 나중에는 책을 쓰게 되고, 책을 쓰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하기에 다 달렸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알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내가 하기에 달렸다.
그러면은 그거 다 내가 책임지면 되지. 마음 편하게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책에도 썼지만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 나 하기에 달렸구나.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네, 여기 선택,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나부터 챙기기로 했습니다. 문장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다. 이렇게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선택은 옳았다. 요 책을 세 권의 책을 공저를 쓰셨어요. 작가로서 내가 책을 세 권이나 썼어요. 그러면 성장했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. 이것도 이제 제가 글을 쓰고 싶고 책을 쓰는 걸 이제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한테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,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일기만 쓰고 글을 쓰는 것도 낙서만 하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. 나 오늘 일이 있었어. 기록만 하고 하는 걸로만 그치다가 이게 글 쓰고 책 쓰는 걸 배우니까 이 일기 쓰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일기도 물론 좋지만 일기를 남한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. 일기니까. 하지만 남한테 보여줄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, 요즘에 또 그런 세상이잖아요. 뭐 조그마한 짧은 영상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글 쓰는 것을 배우고 작가가 됐다는 것이 그만큼 저로서는 제 스스로한테 큰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작가님이 그렇게 일상생활 하시면서 글감은 글을 쓰려면 글감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.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. 그래서 글감도, 왜냐하면 저도 이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책을 쓴다는 걸 하고 있잖아요. 그 책을 쓰면서 가장 좀 고민이 됐던 게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는 이런 주제로 뭐 어떤 네가 뭐 좋아하는 주제를 글을 쓰지만은 무엇을 써야 될지 도대체가 참 생각이 안 났어요. 그래서 이 글감에 어떤 걸 써야 될지를 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구독을 하거든요. 그 신문을 보기도 하고, 또 이제 가장 제가 많이 보는 것은 메모.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이 안 날 때는 막 걸어당겨요. 막 걸어 다니다가 떠오르는 것을 막 메모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녹음도 하기도 하고, 요즘에는 뭐 녹음하면 글자로 다 나타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다 하면은 나중에 글 쓸 때 참조가 많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던 게 글을 쓰다 보면은 조금씩 나도 모르게 막 떠오르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사람한테 말을 하면,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듯이 말하면서도 이게 내가 이런 신문을 봤던 것들, 메모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글감이라는 게 큰 게 아니고 쓰다 보면은 그런 어떤 작은 소소한 메모 하나로 글을 쓰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는 어떤 메시지를 부여할 수 있는 글이 되더라고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